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주 이어서 111번? 아니다. 80, 85번? 85번. 자, 표준 발음에 맞지 않는 거 됐어요. 금연이죠, 금연. 금연이 아니고 금연이고요. 우리가 니은이 첨가되는 단어는 금융이죠, 금융. 금융의 경우에는 금융, 니은이 첨가되거나 또는 금융하고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되고, 금연은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금연하고 발음을 해야 되고요. 정답은 1번. 자, 3년대 역시 니은이 첨가돼요. 자, 중요한 건 이 뒤에 오는 단어가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면 이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금연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발음하고 어색한지 점검해야지 이론대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직접 발음을 해봤을 때 그때는 좀 간단하게 풀리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실수하기가 좋다. 왜냐면 우리 발음이라는 게 그렇게 학자들이 즉 정리해 놓은 이론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3년 되고 또 밑에는 36이고, 자, 검열도 두 가지가 모두 되죠. 검열, 검열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됩니다. 따라 정답은 1번. 다음 86번.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거 됐습니다. 자, 할지언정하고 된 소리가 나죠. 이 리을지언정 했을 때 표기에는 지언정하고 표기하더라도 된 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다음에 할성 싶다 맞죠? 역시 썽하고 된 소리가 발음되고, 그리고 싶다 하고 받침에 비읍이 대표음이 나고, 그리고 된 소리가 납니다. 자, 불법인데 이 불법은 이번에 추가돼서 불법, 불법 둘 다 되죠. 불법, 불법 둘 다 되고요. 자, 창살이죠. 따라서 창살하고 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87번은 이게 이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낱말이죠. 이 없애다의 경우 원래 없다는 긴 소리인데, 없다 하고 긴 소리인데, 원래 단음절 이렇게 감다처럼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음절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거나 또는 사동, 피동, 전미사가 오면 원래 길던 것도 짧아집니다. 가문이 감기다. 원래 길던 말도 짧아져요. 그런데 이 없다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했죠. 그래서 없애다 하고 즉 애가 와도, 전미사 애가 와도 없애다 하고 여전히 길게 발음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는 공부한 게 암기가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없애다의 경우 장음 발음을 표시해야 되는데, 즉 장단음 발음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틀렸고요. 왜 이 단어가 장단음 발음으로 출제되냐면, 원래 이렇게 단음절 용언 어간은 모음이 오거나 전미사가 오면 짧아지는데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없애다, 벌리다, 끌리다, 벌리다, 끌리다 이런 단어들은, 즉 없애다, 벌리다, 끌리다 이런 단어들은 즉 길게 뒤에 전미사가 와도 길게 발음하는 예외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없애다, 벌리다, 끌리다. 자, 1번에 늑지고요. 3번에 만쏘고, 그리고 4번에 물고. 원래 늑지처럼 리을 기억은 기억이 원칙이지만 물고하고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즉 리을로 발음되는 거죠. 자, 다음 88번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교재가 이 인쇄를 해서 프린트를 하면서 번호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책으로 만든 거하고 지금 번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동영상에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번호 표시가 좀 다를 뿐이지 문제 배열은 비슷하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자, 봅시다. 88번 표준 발음에 맞지 않는 것 했습니다. 더듬지죠. 즉 표기는 지로 표기하더라도 더듬지 하고 찌로 표기를 해야 돼, 즉 발음을 해야 되죠. 정답은 1번. 자, 지금 오늘이 우리가 문제반 3번째 시간이에요? 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문제반 3번째 시간이에요? 4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야? 아니면은 한 번 더 남았어? 오늘이 끝이죠? 원래 4주, 오늘 4번째 시간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때 250문제를 원래 나눠줬는데 지금 한 248문제 정도 2문제가 빠지고 프린트가 된 것 같고요. 이걸 원래 한 달 내에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6월 선생님 계획에는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고, 그리고 모의고사 10회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또 4단계 모의고사를 할 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2단계 문제집 국어의 경우에는 3단계에도 이어서 합니다. 3단계에도 이어서 하고, 그리고 3단계 문제집이라고 여러분들이 받는 모의고사는 그건 4단계에서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50문제를 여기서 겨우 3시간씩 4주 만에 끝내는 경우는 다른 데서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책으로 하기 때문에 모품 문제들의 경우, 특히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 보고 해설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러고 주로 이제 문법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프린트 해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어서 수업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거기 발음은 좀 빨리빨리 보자고요. 자, 따라서 88번에 더듬지하고 된소리로 발음해야 되고, 나머지 8과 그리고 떨지 그리고 굶기. 자, 89번은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틀렸죠? 왜냐하면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무조건 뭐가 돼요? 리을 유음화가 일어나니까 뚫는다. 정답은 1번. 또 밭이랑, 즉 농부는 밭이랑 논을 경작한다. 이때 주의할 게, 이때 이랑은 밭이랑 논의를, 그래서 즉 뭐냐, 이 조사가 왔기 때문에 밭이랑 하고 발음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명사 이랑이 왔으면 밭이랑 해가지고 그때는 대표음이 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조사예요. 밭이랑 논을 경작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뒤에 오는 게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 조사기 때문에 밭이랑 논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고. 또 농사일이죠. 발음이 농사일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가 안 됐고, 그 다음 송별연하고 연음해서 발음해야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90번 표준 발음으로 바르지 않은 거. 자, 문의의 경우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의로도 발음되고 이로도 발음되니까 문의라고 발음해도 되고, 또는 문의하고 발음해도 되죠. 그런데 이번에 발피다는 왜 틀렸느냐, 즉 발피다라는 발음은 맞는데 조금 전에 이런 얘기했죠. 용언의 어간이 한 글자로 끝나는 그런 경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거나 사동, 피동, 전미사가 오면 길던 소리가 짧아진다. 그런데 예외로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가 있다. 방금 얘기했죠. 따라서 밥다의 경우 긴 소리였더라도 얘가 밟히다 하고, 즉 피동의 전미사가 오면 뭐한다? 짧아진다. 따라서 밟히다 하고 장음을 빼야죠. 그리고 성이 할 때 성 길게 하고 뱉다 길게 하는데, 밟히다의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의 발음이 길고 성의 발음이 길고 뱉다의 뱉이 길다 이걸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아니라, 밟히다의 경우에 히라는 이런 전미사가 오면 원래 길었다고 하더라도 짧아진다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지식, 즉 원래 길던 단어도 사동, 피동, 전미사가 오거나 모음의 어미가 오면 짧아진다. 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건 표준발음법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복습할 때는 표준발음법을 기본서에 찾아서 복습을 해야 되고요. 자, 따라서 90번의 정답은 2번. 다음 91번 여덟, 할다, 넉과 없애다. 또 물어봤죠? 없애다의 경우 왜 틀렸다고요? 장음 표시를 하지 않아서. 없애다의 경우에는 장음 표시를 하지 않아서 틀렸고, 우리가 없애다의 경우에는 비록 없다가 긴 소리인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도 역시 똑같이 긴 소리를 하는 예외다. 그 단어 3개가 뭐라고? 없애다, 끌리다, 벌리다. 다음 92번. 즉 문법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피어, 되어, 이오, 아니오가 이루어지는 걸 음운 변동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반모음 첨가라고 했고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즉 설명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단모음이 환경에 따라 반모음으로 바뀐다. 틀렸죠? 반모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즉 환경에 따라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반모음이라는 용어는 바로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될 때 결합되는 가상의 음운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맞고, 환경에 따라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맞고, 또 표준 발음이라 하더라도 한글 맞춤법은 반드시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글 맞춤법은 소리나는 대로 적기도 하지만 어법에 따라 적는 걸 원칙으로 하죠. 자, 지난주 토요일날 치렀던 서울시 문제에서도 A형 1번 문제가 음운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그죠? 문법 첫 시간에 배우는. 자, 소리의 길이나 소리의 고조와 같은 이와 같은 비분절 음운은 분명히 음운의 한 종류죠. 그런데 그런 소리의 길이와 또는 소리의 고조는 음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틀리게 설명이 나왔죠. 시험 치렀던 친구들은 기억납니까? 지금은 문법 문제가 그냥 암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 올해는 서울시 시조가 4개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조를 주고, 왜냐면 짧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으니까 시조를 주고 내는데, 우리 지금 진도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뭐 서울시 문제를 풀어드릴 수는 없고 내일 풀어드릴 겁니다. 내일 기본 시간에 즉 서울시 문제는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친구라도 일단 서울시 문제는 그렇게 보듯이 독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문법이거나 아니면 시에 관한, 즉 어휘에 관한 문제를 내요. 시험 문제가 너무 낯설다 그런 친구들은 작년도 재작년도 기출문제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 기출문제는 작년, 재작년 똑같죠? 유형이 똑같습니다. 올해 달라진 게 있다면 시험지 종이가 하나 더 늘었지. 원래는 2페이지면 됐는데 3페이지로 낸 것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연수 문제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도 계속 이미 공부했던 기출 문제들의 경우 자꾸만 대답할 수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93번으로 갑니다. 보기 1을 참고로 할 때 보기 2에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즉 아래가 밭아래 했을 때 발음이 밭에 했을 때는 밭에 하고 연음되는데 밭아래 했을 때는 즉 왜 연음되지 않느냐? 그건 아래가 무슨 형태소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늪과 앞이 만나면 늪합이 아니라 뭐라고 발음한다? 늪합. 정답 몇 번? 1번. 다음 94번. 의모음에 관한 질문이죠. 틀린 건 몇 번? 3번이죠. 유희하고 히읗이 이렇게 히읗이 표기에 있으면 발음은 이로만 소리 나죠. 유희하고, 즉 이렇게 의모음이 자음이 표기에 있으면 반드시 이로만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유희하고, 즉 이 히읗이 의모음이
자음이 있으면, 자음이 이렇게 표기해 있을 때는 이로만 소리가 난다. 정답은 3번이죠. 그러나 주의 했을 때 이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의가 원칙이지만 뭐로 발음된다? 이로 발음된다. 그래서 주의사항, 주의사항 모두 되고, 협의의 경우에는 이때는 자음이 연음된 거지 표기에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표기에 있다면 이로만 소리 난다고 했지만 이렇게 연음될 때에는 두 가지가 모두 되죠. 협의하고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됩니다. 다음에 3번에 유희 틀렸고, 일일이 자음이 표기해 있으니까 모두 일일이 하고 2로 표기합니다. 정답은 3번. 자, 맞춤법 문제 95번. 보기를 통해 띄어쓰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먼저 1번 기억에 사진밖에 없더라 해서 밖에는 조사로 사용된 경우 붙여 쓴다. 맞죠? 설명이 맞아야 돼요. 일단 띄어쓰기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띄어쓰기에 관한 설명이 맞아야죠. 그래서 사진 밖에 없더라 할 때 밖에는 조사라 붙였다. 이때 밖에가 조사로 쓰이면 항상 뒤에 뭐가 온다? 부정어. 뭐뭐밖에 없다, 뭐뭐밖에 아니다, 부정어가 옵니다. 두 번째, 니은으로 봐서 나도 알 만큼 할 때 니은으로 봐서 만큼은 의존명사일 때 띄어쓴다. 일단 윗글에 띄어쓰기가 맞나 확인해야 되고, 맞아요? 맞죠? 그리고 왜 띄어써야 하느냐? 이때만큼은 앞에 알, 관용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의존명사라 띈다. 설명도 맞지? 다음 3번. 디귿에 차 한 대 역시 맞게 띄어쓰기를 했고, 설명에서 국어 20마리라고 적는 것이 맞다. 맞죠? 마리라는, 이 물고기를 세는 마리라는 단위 명사는 띄어야 되죠. 마찬가지 차 한 대에서도 대라는, 즉 차를 세는 단위인 대라는 의존명사는 띄었죠. 다음 4번에 국장 겸 과장 맞죠? 띄어쓰기 맞게 됐고, 리을로 모아 겸은 열 내지 스물에 내지처럼 두 말을 이어준다는,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인데 품사가 부사가 아니죠. 품사가 부사가 아니라 겸은 뭐야? 명사죠. 겸은 의존명사로서, 즉 4번 설명은 앞에까지 쭉 설명이 맞는데 뒤에 가서 틀린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정답은 4번. 96번.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굳이 문장의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굳이 읽을 필요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곧바로 선택지를 가죠. 맨발인 사람이 맨 나중에 오세요 라는 문장에서 첫 번째 맨발의 맨은 단어가 아니므로 붙여 쓴다. 맞죠? 단어가 아니면 뭐예요? 단어가 아니면 뭐야? 접사죠? 접두사, 접사기 때문에 접사는 단어가 아니죠. 하나의 형식 형태소의 역할은 하되 단어가 아니므로 맨은 붙였었죠. 그런데 뒤에 맨 나중에 오세요 맨은 왜 띄었어요? 이때 맨은 품사가 뭐야? 부사죠. 따라서 가장이라는 뜻을 갖는 부사죠. 그러므로 뒤에 나중에 라는 말과 띄어야 되죠. 다음 2번 이야기책, 걸어가다 등은 합성어로 맞아요? 일단 이 설명이 맞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합성어는 한 단어예요. 맞죠? 둘 이상이 모여서 한 단어를 이룬 게 합성어지. 그러므로 붙여 쓴다. 맞죠? 그래서 이야기책, 걸어가다는 합성어라 붙였습니다. 3번 드문드문 차례차례처럼 반복되는 말이라도 한 단어로 취급하여 붙여 쓴다. 맞죠?
우리 이렇게 이런 걸 첩어라고 해요. 첩어. 즉 같은 단어를 겹쳐 써서 주로 의태어나 의성어를 만들죠. 이렇게 같은 형태를 붙여 쓰는 걸 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차례차례 즉 첩어로 주로 의성 의태어는 이렇게 두 단어가 만나서 합성어를 이룹니다. 의성 의태어는 뭐 깡충 뭐 오순 도순 다 합성어입니다. 다음 창문 밖에 너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앞에 밖에는 한 단어기 때문에 앞에 밖에만 단어기 때문에 이 띄어 쓴다라고 했는데, 띄어 쓴다라는 건 맞는데 앞에 밖에만 단어기 때문에 띈 게 아니라 앞에 밖에는 명사 밖이라는 의미라 띄어 쓴 게 맞는데 뒤에 밖에도 붙여 썼을 뿐이지 조사야. 조사는 뭐야? 단어죠. 그러므로 뒤에 밖에도 조사지만 단어니까 조사라 붙였지 단어인 건 틀림없으니까 이 설명은 부족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답은 4번. 자, 97번. 문장부호를 정정했는데 잘못된 거. 온대지방의 발달하는 숲을 온대림이라고 한다. 이럴 때 온대림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맞죠? 만약에 내가 어떤 문장을 인용한다면 뭘 써야 돼요? 큰 따옴표를 써야 되고, 즉 이 경우엔 작은 따옴표를 썼습니다. 다음,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제목을 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된장과 그리고 또는 고추장인데, 이때 된장이라는 말에 작은 따옴표를 썼고 고추장에 작은 따옴표를 썼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좋으니까 빗금을 썼습니다. 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를 서로 관계없이 쓸 수 있을 때 즉 빗금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쉼표를 써버리면요, 이 자리에 빗금 대신에 쉼표를 써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맞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할 때 즉 빗금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춘원이 무정을 발표했다. 이때도 무정이라는 즉 제목을 강조할 때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그런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경우에는 이어진 문장인데 이어진 문장일 때 즉 쉼표를 붙여야 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즉 쉼표를 붙이는 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냐면 글을 읽고 즉 문맥에 방해가 될 때, 즉 문장이 길어져서 문맥에 방해가 될 때는 쉼표를 써서 구별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쉼표를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만약에 이어진 문장에 반드시 쉼표를 써야 한다면 맞는 말이겠지만 이어진 문장에 반드시 쉼표를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쉼표를 쓰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다음 98번. 제시된 단어를 사전에 올라가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먼저 선택지를 보면요, 값과 게시판과 그릇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뭐가 먼저예요? 값이 먼저죠. 왜냐하면 모두 자음이 똑같으니까 모음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의 순서니까 아모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과 구석이 있는데 구석은 우모음이고 게시판은 어모음 계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게시판이 먼저죠. 정답 몇 번? 3번. 지금 뭘 물어본지 알겠어요? 다음 99번을 봅니다. 한글 맞춤법 40항의 규정을 줬고, 한글 맞춤법 40항은 즉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때는 거센 소리를 적는다. 간편, 캐, 다정타, 영구, 토로, 가타 하고 암호음만 줄어서 거센 소리를 쓰죠.
그런데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건 받침으로 적어서, 즉 그렇다, 그렇고, 이 경우에는 그렇다 하고 이 받침에 히읗이 오는 거로 굳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나 아무렇다의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히읗 받침을 써서 적습니다. 그러나 붙임 2에 보면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때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하지에서는 하가 통째로 줄어서 거북지라고 표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북치라고 하지 않고 거북지. 물론 발음은 거북지하고 된소리가 날 거고요. 또 섭섭지, 생각건대, 그리고 못지않다 하고, 즉 거센 소리가 아니라 지하고 표기를 합니다. 지금 한글 맞춤법 40항은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하다가 붙는 말인데 어떤 말은 아만 탈락해서 거센 소리가 나고 어떤 말은 하가 통째로 탈락해서 예사 소리를 쓰는 건 앞에 오는 음절에 따라 앞에 오는 음절의 끝소리가 받침이 울림소리일 때는 아만 탈락해서 거센 소리가 나고, 앞에 오는 말의 끝소리가 안울림 소리면 그때는 하가 통째로 탈락해서 예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거북하지 하다가 붙는 말인데 앞이 거북하고 기억 안울림이니까 뭐야? 지. 그러나 간편하다가 붙는 말인데 간편 울림이니까 뭐야? 간편캐. 이해됐어요? 즉 하다가 붙는 말의 경우 앞이 울림이면 거센 소리, 앞이 안 울림이면 예사 소리로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간편이라는 단어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간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이 울림이니까 캐 하고 거센 소리를 쓴다고. 간편캐. 그런데 생각하다 하다가 붙는 말인데 이게 안 울림이면, 하다 앞에 오는 말이 안 울림이면 그때는 생각해 하고 예사소리를 쓴다고요. 그러나 서슴지의 경우 이건 하다가 붙는 말이 아니죠. 서슴하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붙는 말이 아니니까 이때는 곧바로 서슴지, 연결어미 지가 그대로 오죠. 그러나 하다가 붙는 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가 붙는 말의 경우에는 공식이야. 하다 앞에 울림소리가 오면 캐, 거센 소리, 캐, 치 이런 거센 소리. 반면에 하다가 오는데 안 울림소리가 오면은 개, 지 이렇게 예사소리를 씁니다. 자, 1번 답답하지의 경우는 붙임 2의 규정에 따라 답답지로 적는다. 맞죠? 지금 설명도 맞고 표기도 맞죠? 2번 흔하지라는 말이 흔치 하고 표기되는 건 바로 제40항의 규정에 따라 하에서 아만 줄었기 때문이다. 맞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제40항처럼 이렇다 저렇다라고 적지 않는 건 붙임 1에 즉 히읗이 받침으로 굳어진 건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 때문이죠. 맞죠? 그 다음 익숙하지는 제40항에 따라 익숙치로 줄여 적을 수도 있고, 틀렸지? 틀렸죠? 붙임 2에 따라 반드시 익숙지로만 적어야죠. 익숙치는 안 되죠. 이때는 하가 통째로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가 통째로 들고 어떤 경우에 아가 주느냐, 그건 앞에 오는 말이 어떤 받침으로 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따라서 익숙치가 안 되고 익숙지가 되는 건
하다 앞에 오는 그 받침이 기역, 안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지로 표기를 했다고요. 이해됐어요? 다음 100번. 문장보에 따라서 4번이 틀렸죠. 다음 100번. 문장보 수음이 바르지 않은 거 춘원하고 이 춘원 이광수를 설명해. 우리 대체로 설명하는 건 소가로, 원으로 설명하는 거야. 대부분 설명은 소가로로 하고 이미 소가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 설명을 할 때는 대가로를 쓰죠. 그러나 모든 설명은 소가로입니다. 단 조심할 거. 그 설명이 이와 같이 춘원은 6.25 때 납북됐다. 이런 글을 읽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객관적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자습서에서 어떤 밑줄친 말에 너는 했을 때 너가 뭐 세종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자습서에 설명을 넣을 때 그럴 때 쓰는 설명은 대가로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설명을 할 때는 소가로를 쓰지만 그렇게 자습서나 또는 특별히 주관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대가로를 쓴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춘원은 했는데 이 춘원 이광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6.25 때 납북됐다 이런 설명을 쓸 때는 소가로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유치원에 깃발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이렇게 시가 있는데 여기 이것이 가리키는 게 깃발을 가리킨다는 걸 그걸 설명하고 싶다면 이건 객관적 설명이 아니잖아. 굳이 이것이 깃발을 가리키는 걸 그냥 시를 읽는 사람이 느끼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자습서 같은 데는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는 대가로를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설명이었거든. 이럴 때 대가로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나 이와 같이 객관적 설명은 모두 소가로고 이렇게 자습서 같은 데서 설명하듯이 설명을 넣을 때는 대가로를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 대가로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 이것, 그것, 저것이 뭘 가리키는지 알겠어요? 그럴 때 대가로를 씁니다. 자, 이번에 그녀의 나이 했는데 문제는 이 연세라는 한자어를 우리가 쓸 때 연세하고 우리말로 읽고 한자로 연세를 쓰거나 또는 커피 해놓고 그 안에 영어로 커피하고 원어를 쓸 때 이런 설명은 모두 다 소가로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한자어 연세와 앞에 한글 나이가 도금이 달라요. 그럴 때는 뭘 쓴다? 대가로를 쓴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이 문장보에서 이렇게 대가로를 쓰는 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었던 겁니다. 2번이 틀렸죠. 자, 3번 봐요.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원래 설명은 소가로를 써야 돼요. 근데 이미 독일이라는 단어에 소가로를 썼잖아. 독일이라는 한자어를 소가로에 썼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겉에 대가로를 쓴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대가로를 쓰는 경우는 이것, 그것, 저것 등 그 지시하는 말에 설명을 붙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한자어와 그 도금이 다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소가로를 다 써버려서 설명에 소가로를 쓸 수 없을 때 이미 그 안에 독일하고 소가로로 독일의 한자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또 다른 설명은 원래 소가로를 써야 되는데 대가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4번에 너 다음에 올 수 있는 조사로 보조사를 모두 나열했죠. 마저, 조차, 까지, 도.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한 건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나열해놨고, 그러므로 이때는 중가로, 즉 거기에 올 수 있는 조사가 그렇게 있다라는 표시니까 이 중가로라고 합니다. 중가로를 쓴 거죠. 이 중가로는 어떻게 써도 되죠? 세로로 써도 돼요. 그렇죠? 너, 조차, 마저 이렇게 세로로 써도 되고, 또 지금 보다시피 가로로 써도 되고요. 자, 주격조사에 이 가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가가 있다 하고 이렇게 중가로를 쓸 수 있다고.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이 가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죠. 100번의 정답은 2번. 다음 101번. 보기 1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 2에서 골라라. 보기 1에 보면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억에 두 단어가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 즉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동음이어란 얘기죠. 그 다음 두 단어가 소리는 같은데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는, 즉 소리는 발음은 같은데 즉 발음 나는 대로 쓴 것과 그리고 표기대로 쓴 게 있다는 얘기고, 디귿에 단어가 중심 의미와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이건 다이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커피를 시켜라 이럴 때 시켜라가 이게 말만 들어서는 시키다 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문한다는 시키다 라는 의미인지,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니은에 해당하지. 그렇죠? A는 니은에 해당하죠? 왜? 우리가 커피를 시키다 했을 때 뜨거운 커피를 좀 시키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또 주문하다는 의미면 커피를 시키다 하고 쓰죠. 근데 이 두 단어는 뭐가 같아요? 발음이 같죠? 둘 다 발음이 시키다 하고 발음이 동일해요. 발음은 동일한데 표기가 다르죠. 또한 모두 달라요? 의미도 다르죠. 그러므로 소리는 같은데 표기와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얘기니까 니은이 해당된다고. 그 다음 B번에 우리 팀이 2연패를 했다. 이때 2연패가 두 번 연속해서 졌다는 것인지 두 번 연속해서 우승했다는 것인지, 그건 결국 한자로 구별이 되죠. 우리말로는 둘 다 똑같이 표기하기 때문에 2연패하고 똑같이 표기하고 똑같이 발음하기 때문에 구별 못하고 한자로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건 뭐라고 부르죠? 동음이어라죠. 그러니까 B는 어디에 해당돼? 기억에. 지금 뭘 묻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 C에 손이 작다라는 말이 말만 들어서는 신체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씀씀이가 작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손이 작다라는 관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원래 신체의 의미 손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손이 작다라는 관용어로 쓰였는지, 이건 무슨 관계야? 다의 관계지. 그러므로 C는 디귿과 연결이 되죠. 답은 몇 번? 4번. 자, 102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집을 짓는데 2달이 걸렸다. 자, 우리 대가 의존명사라면 띄어야 되고, 는데 하고 엄이라면 붙여야죠. 즉 집을 짓는데 하고 띄어야 되는지, 집을 짓는데 붙여야 되는지, 이게 의존명사인지 아니면 엄인지, 이걸 판가름하는 건 뭐가 판가름한다고요? 이 뒤에 앞은 관계없고, 앞은 똑같이 짓는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앞을 보는 건 의미가 없고, 뒤에 이 의존명사 대하고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짓는 데에 뭐뭐 하다는, 즉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으면 띄어야 되고, 반면에 이 뒤에 호응하는 말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문장은 끝나죠.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짓는데 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2달이 걸렸다 할 때 걸리다는 주어가 2달이고, 그러면 2달이 걸렸는데 뭐 하는데 2달이 걸렸냐 이 말이지. 그 뭐 하는데 해당하는 게 이 걸리다의 부사어라고. 따라서 집을 짓는 데에 2달이 걸린 거지. 즉 뒤에 있는 2달이 걸렸다라는 이 말이 2달이 걸렸다. 자, 이때 걸리다라는 이 서술어가, 즉 2달이 걸렸는데 뭐 하는 데에 2달이 걸렸느냐, 집을 짓는 데에 2달이 걸린 거지. 따라서 이렇게 조사에를 넣어봐서 얘가 부사어로 걸리다와 호응을 하죠. 그러므로 이때 대는 뭐 해야 돼? 띄어야 돼. 자, 대가 의존명사라 띈다는 얘기는, 즉 이 대라는 이 의존명사와 함께한 이 앞의 문장이 뒤에 오는 서술어와 호응을 한다는 얘기고, 이 대가 엄이라서 붙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의미는 끝나야 돼. 이해돼요? 자, 따라서 1번은 틀렸죠? 집을 짓는 데에 2달이 걸린 거니까, 집을 짓는데 2달이 걸린 거니까 이때 대는 띄어야지. 다음, 그가 집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이때 지는 뭐 앞뒤를 볼 것도 없고 어떤 경우에만 띈다고요? 시간의 경과. 이 의존명사 지는 시간이 경과됐다는 걸 말할 때, 시간이 경과됨을 말할 때 띄어 쓰는 겁니다. 시간이 경과됨을 말할 때 띄어 쓰는 것이고, 반면에 니은지는 그 외에 나머지 어미는 붙여 쓰죠. 그래서 이 지의 경우에는 떠난 지처럼 시간이 경과됐는지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3번, 폐기물을 인도에 방치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정문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안 되다와 안 되다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일단 이 안과 못은 안 된다, 못 된다, 이 안과 못은 부정부사야. 그러니까 부정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반대가 뭐예요? 긍정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부사를 빼도 말이 돼야 돼요. 또 얘가 안 되다 하고 부정문이라면 긴 부정문이 만들어져야 돼요. 긴 부정문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반대의 긍정문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긴 부정문을 만들어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나 이 안 되다라는 단어는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아니면 뭔가 기분이 언짢거나 아니면 뭔가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알겠어요? 이렇게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이렇게 긴 부정문을 만들 수가 없겠죠. 부정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구별이 안 될 때는 과연 이게 긴 부정문이 만들어지는지 또는 이 반대의 긍정문이 만들어지는지 접근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폐기물을 인도에 방치하면 안 된다. 이때 폐기물을 인도에 방치해도 된다. 반대말이 되잖아요. 이해돼요? 폐기물을 인도에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반대로서 폐기물을 인도에 방치해도 된다. 되잖아요. 또 긍정문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여기다가 앞만 딱 대가지고 폐기물을 인도에 방치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긍정문을 만들어 보라고. 가능하므로 안 되다는 뭐 해야 돼? 띄워야지. 안과 되다를 띄워야죠. 4번에 서류를 검토한 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자, 이때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 바가 의존명사라면 그래서 이렇게 띄어야 된다면 반드시 이 뒤에 뭐가 있다?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다. 이 말은 조사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서술어죠. 그러니까 이 뒤에 어떤 조사를 넣어서 즉 뭐뭐하는 바가 있다거나 뭐뭐하는 바를 원한다거나 즉 뒤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다면 그때는 의존명사라 띄고 뒤에 호응하는 말이 없이 여기서 의미가 끝나면 그때는 붙여야죠. 그러면 니은 바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여기서 바가 뒤에 호응하는 말이 있는지 살피는 방법보다 아까 대는 뒤에 호응하는 말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그게 빠른데 이 니은 바의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 호응하는 말이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이 니은 바의 의미를 알아두는 게 더 좋아. 이 니은 바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해서 뭐뭐이니까 뭐뭐하니까 따라서 서류를 검토하니까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자연스럽죠. 서류를 검토했더니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자연스럽다고. 그러므로 검토한 바 붙여 쓴 게 맞죠. 이해됐어요? 정답은 4번.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